샛별TV. 베네수엘라는 왜 차베스를 선택했을까? 쥐부. 안녕 친구들. 샛별이야. 지난 시간에는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부국이었지만 석유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오늘은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 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우고 차베스를 선택했을까? 1990년대의 베네수엘라는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어. 석유는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어. 빈부격차는 컸고 부패 문제도 계속되었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석유는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도 커지고 있었어.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우고 차베스였어. 차베스는 원래 군인이었어. 1992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해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유명해졌어.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기득권, 정치에 맞서는 새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했지. 결국 차베스는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었어.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시작했단다. 차베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복지 정책을 실시했어. 무료 의료 서비스를 확대했고, 교육 지원도 늘렸고, 저소득층 주택 사업도 추진했어. 식료품 보조금도 지급했지. 실제로 많은 서민들은 삶이 나아졌다고 느꼈어. 병원이 늘어났고, 학교도 늘어났고, 정부 지원도 많아졌어. 그래서 차베스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단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었어. 그 많은 복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석유였어. 마침 당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었거든. 석유를 팔아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정부는 계속 돈을 쓸 수 있었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은 강해지지 못했어. 왜냐하면 석유 외의 산업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공장을 더 만들고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대신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었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석유 의존도는 더 커졌단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 차베스는 국가의 역할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어. 전기, 통신, 철강, 금융, 농업, 에너지 산업 등의 국가가 적극 개입했어. 일부 기업은 국유화되기도 했어. 국유화란 민간 기업을 국가 소유로 바꾸는 것을 말해. 차베스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고 주장했어. 많은 사람들은 이에 공감했지. 하지만 기업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언제 우리 회사도 국유화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외국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어. 새로운 공장 건설도 줄어들었고 일자리도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원천인 민간, 투자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야. 석유 산업도 문제가 생겼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 PDVSA는 원래 세계적인 기업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성보다 정치적 충성심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 숙련된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떠났고 시설 투자도 부족해졌어. 겉으로는 석유가 계속 팔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 생산 능력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던 거지.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는 정제가 어려운 중진류가 많아. 그래서 높은 기술과 투자가 필요했어. 그런데 외국 기업과의 협력도 줄어들면서 생산 능력은 더욱 떨어지기 시작했어. 결국 차베스 시절에 베네수엘라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약해지고 있었어. 복지는 확대되었고 인기는 높았지만 산업은 다양해지지 않았고 민간 투자는 줄었고 석유 산업의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었단다. 그리고 2013년 차베스가 세상을 떠난 뒤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었어. 문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어.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부 수입도 줄어들고 있었지. 하지만 마두로는 차베스의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어. 결국 베네수엘라는 매우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단다. 이 샛별이 오늘의 핵심. 차베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지만 그 복지는 석유 수입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어. 그리고 경제의 기초,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단다. 다음 3부에서는 마두로 정부가 왜 돈을 계속 찍어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 최악 수준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지 알아보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